텍사스주에서 발생한 산불이 사흘째 확산되고 있습니다. 산불로 인한 피해 지역은 LA시 면적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북동부 지역의 4개 주에 9개의 토네이도가 강타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주 페더럴웨이에서 차량 70여 대가 유리창이 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베니스 비치에서 한 여성이 나체의 여성과 난투극을 벌이는 영상이 공개돼 주목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새 코로나19 백신을 추가로 접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8일 첫 소식입니다. 텍사스주에서 발생한 산불이 좀처럼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산불은 LA시 면적의 2배, 서울의 5배 이상을 태우면서 앞을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데요. 다행히 아직까지 한인들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방이라도 집어삼킬 듯한 검은 연기와 불길이 도로 양옆으로 무섭게 피어오릅니다. 뜨거운 불길에 깜짝 놀란 소떼가 필사적으로 도망칩니다. 텍사스주 북부 팬핸들 지역에서 시작된 산불은 이틀 만에 85만 에이커를 불태우며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화재 진압률은 3%에 불과합니다. We have had fire crews out for the last 48 hours plus, I believe. Many of them without sleep. They're doing everything they can. We're about as tapped as we can get on that. 이번 산불은 텍사스주 역사상 2번째로 큰 화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현재 최대 시속 70마일에 달하는 돌풍까지 불면서 불길의 방향이 계속해서 변해 피해 지역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렉 에보트 텍사스 주지사는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리고 60개 카운티를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특히 캐나디언 마을 일대에서는 주택 40여 채가 불에 탔고 허친슨 카운티에서는 주택 100여 채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Most of the people that have come in, they have lost everything. Fire, it's so unpredictable, and starting out the day, the wind was blowing out of the southwest, and then probably about 4 o'clock it switched to the north, and that sent the fire in another direction. 현재까지 산불로 인해 허친슨 카운티에서 1명이 숨졌고 한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산불 피해 지역에 한인회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한인 피해는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도 포함해서 그리고 지방 지자체에서도 대피령이 나와서 지금 필요한 분들은 대피를 한 상황이고 저희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전공지를 발부한 상황입니다. 피해는 텍사스주뿐만이 아닙니다. 불길은 오클라호마주까지 번져 현재 10만 에이커 이상을 불태웠고 일부 지역 주민들은 대피한 상태입니다. 당국은 주민들에게 휴대폰으로 긴급 경보 서비스를 켜두고 상황에 따른 대피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한편 미 북동부 지역에는 토네이도가 강타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국은 일리노이주와 미시건, 오하이오주 등 북동부 지역의 4개 주에 9개의 토네이도가 강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토네이도가 주택가는 물론 오하이오주 공군 기지까지 덮치면서 재산 피해도 속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미시건주에서는 나무가 뿌리채 뽑히고 수많은 가정의 전력 공급도 중단됐습니다. And for the base, as I mentioned, we're still assessing the totality of the damage, but I think we were fairly lucky and just got a kind of a glancing blow. This obviously was the most damaged facility. A couple other buildings have some broken windows, some power lines and things like that we got to clean up, but nothing extensive. We took cover, we're in the basement, and I could hear how bad the wind was from the basement, and my neighbor's roof that was flying off, I could hear it coming into my yard. 북동부 지역을 강타한 이번 토네이도는 EF2 등급의 최대 시속 115마일의 돌풍으로 당국은 현재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으며 구조와 복구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미시건주에서 열린 대선 후보 예비선거에서 민주당에서 바이든 대통령,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했습니다. 결과만 보면 예상대로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두 후보의 약점도 드러났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미시간주 경선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95% 개표가 완료된 상황에서 81.1%의 득표율로 승리했고 공화당 예비선거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68.2%의 지지율로 승리했습니다. 손쉬운 승리였지만 두 전현직 대통령의 약점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민주당 경선에서는 지지 후보 없음의 기표에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반대를 표시한 유권자가 10만 명이 넘어 13.3%를 기록했습니다. 가자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바이든에 대해 무슬림 유권자뿐 아니라 젊은 층 상당수가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겁니다. Our threshold is 10,000 uncommitted votes because that strategy is based off of the numbers that Trump won in 2016 against Hillary Clinton.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공화당 안팎의 반대 여론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지금 같은 기세라면 3월 중에는 공화당의 최종 후보로 등극하는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헤일리 전 대사가 39.5%를 득표했던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이어 미시간주에서도 26.6%를 얻어 반 트럼프 표심도 여전했습니다. It's about letting people know, do we want more of the same or do we want something different? More of the same is Donald Trump and Joe Biden.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가 헤일리를 지지하는 유권자를 흡수하지 못한다면 11월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꺾고 백악관에 복귀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워싱턴주의 한인 밀집 지역인 페더럴웨이에서 70대 이상의 차량 유리창이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페더럴웨이 경찰국은 지난 10일 두마스베이 센터에서 주차된 차량 21대의 유리창이 깨졌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2시간 정도 지난 후 커먼스몰에서 차량 17대가 유리창이 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날 킹카운티 아쿠아틱 센터에서도 차량 10대, 제1 우크라이나 침례 교회와 노스웨스트 교회에서 각각 12대와 4대의 차량 등이 차례로 박살났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로 추정되는 10대 남성 5명이 탑승한 차량을 발견했지만 경찰의 추적을 피해 5번 프리웨이를 통해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총 72대의 차량이 파손되거나 도난 사고가 발생했으며 경찰은 용의자의 얼굴을 공개하고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한인 앤디 황 페더럴웨이 경찰국장은 현재 워싱턴주 법은 1급 범죄 혐의 또는 성범죄 혐의가 아니라면 도난 차량을 추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추격 금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LA 지역의 유명 해변가인 베니스비치에서 한 여성이 옷을 벗은 채 다른 여성과 난투극을 벌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목격자들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한 여성이 나체 여성을 향해 못이 박힌 곤봉을 휘두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하지만 나체의 여성 역시 물러나지 않고 옷을 입은 여성이 던진 곤봉을 다시 집어 여성에게 던지며 서로 공격하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두 여성의 싸움은 6분 동안 지속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출동한 가운데 두 여성이 싸움을 벌인 이유나 체포 여부 등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한 신학대학에서 한인 학생이 성폭행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23일 클린턴에 위치한 프레스비테리안 칼리지에 재학 중이던 23살 유재영 씨가 캠퍼스 내 기숙사에서 성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유 씨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후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유학생으로 알려진 유 씨는 현재 납치와 범죄적 성행위 3급 혐의로 로렌스 카운티 구치소에 보석금 없이 수감된 상태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한 가정집에서 또 키우던 핏불에 물려 2명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어제 오전 11시 30분쯤 아주사 지역의 한 주택에서 자신이 키우던 핏불 4마리에게 공격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반려견에 물려 중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남성과 가벼운 부상을 당한 여성을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전했습니다.
Shirt was ripped open and stuff, I guess, and it's like he had like blood all over his shirt and on his legs, like his legs were covered. Because she just came out with like a rag over her arm, and she was just a little bit of like had a little bit of blood. 목격자들은 해당 집에서 4마리의 핏불을 키웠다며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짖는 소리가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pit bulls also didn't have a name. The owner would call them like 1, 2, 3, I think 4. We've already had complaints on them because some people called on them for noise complaints not that long ago. LA 카운티 동물 통제국은 두 남녀를 다치게 한 핏불들을 격리 조치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일주일 전인 지난 16일에도 LA 카운티에서 한 남성이 핏불 5마리에 물려 목숨을 잃은 가운데 당국이 숨진 남성의 집에서 발견된 핏불 13마리를 모두 안락사시킨 바 있습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6만 달러 문턱까지 넘어서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서부 시간 기준 오늘 오후 4시 40분 현재 6만 1,593달러에 거래된 가운데 한때 6만 4천 달러대까지도 진입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6만 달러를 넘어선 것은 지난 2021년 11월 이후 처음입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12일 5만 달러 선을 넘어선 이후 20% 이상 급등하는 등 이달 들어서만 상승률이 40%를 뛰어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11일부터 거래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 ETF를 통해 대규모 자금이 계속 들어오면서 비트코인의 공급량을 뛰어넘어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면서 올해 새로운 고점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연방정부가 65세 이상 고령층은 새 코로나19 백신을 추가로 접종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자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지 4개월이 지났다면 최신 백신을 추가로 접종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고령층의 경우 면역 체계가 제대로 반응하지 않아 백신 효과 역시 상대적으로 짧을 수 있다면서 지난해 가을 출시된 새로운 코로나 백신은 기존 백신보다 효과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CDC의 자료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입원하거나 사망한 사람들 가운데 65세 이상 성인의 비율은 7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얼 제조기업의 CEO가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아끼려면 시리얼을 먹는 게 좋다고 발언해 거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게리 필립 켈러그 CEO는 주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로 아침 식사로 먹는 시리얼이 저녁 식사로도 괜찮다면서 생활비에 부담이 있는 가정에서는 벌써 유행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들은 시리얼이 훌륭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발언이 알려지자 SNS에서는 수백만 달러의 연봉을 받는 필릭 CEO는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시리얼을 먹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현실을 무시한 발언이라는 거센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작가 메리언 윌리엄스는 가난한 사람에게 시리얼이 저녁 식사로 좋다고 광고하는 것은 금전적 이익을 위해 배고픈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남부 지역의 박물관들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캘리포니아주 당국은 다음 달 23일 1년에 한 번 미술관과 박물관 등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소컬 뮤지엄스 프리폴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오렌지 카운티 뮤지엄 오브 아트와 LA 카운티, 게티 센터와 게티 빌라, 산타바바라 등 30개 이상의 미술관과 자연사 박물관, 과학관 등이 동참합니다. 다만 입장료만 무료일 뿐 주차비나 별도 티켓이 필요한 특별전 등은 무료 관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러시아 반정부 인사로 감옥에서 돌연 사망한 알렉세이 나발리의 장례식이 다음 달 1일 모스크바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나발리 부인은 푸틴 대통령이 남편을 죽였다고 거듭 주장하면서 푸틴은 괴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나발리의 부인인 유리아 나발라야가 박수를 받으며 유럽의회 회의장에 입장합니다.
나발라야는 프랑스에서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 연설에서 남편의 장례식이 다음 달 1일 모스크바에서 엄수된다고 밝혔습니다. 나발리의 시신은 장례식이 열리는 러시아 모스크바 남동쪽 교회 인근 묘지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나발라야는 장례식이 평화롭게 치러질지 확신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funeral will take place the day after tomorrow. And I'm not sure yet whether it will be peaceful or whether the police will arrest those who have come to say goodbye to my husband. 또 푸틴이 남편을 죽였다고 거듭 밝히며 시신도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은 도덕과 규칙을 가진 사람이자 정치인이 아니라 괴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You cannot defeat him by thinking he is a man of principle who has morals and rules. You are not dealing with a politician, but with a bloody monster. 나발라야는 푸틴과 그의 동맹국과 관련된 서방의 자금 흐름을 조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푸틴의 최대 정적으로 꼽히던 나발리는 지난 16일 시베리아 최북단 자치구의 제3교도소에서 숨졌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혈전에 의한 자연사라고 밝혔지만 유족들은 푸틴 정권이 나발리를 살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사망 8일 만인 지난 24일 나발리의 시신을 인계받았습니다. MBC 뉴스 공유선입니다. 애플이 10년 동안 공들인 자율주행 전기차 애플카의 개발을 포기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AI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배경이 있는지 정동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애플이 현지 시간으로 27일 사내 공지를 통해 자율주행 전기차 사업 중단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로젝트 타이탄이란 이름으로 자율주행 전기차 관련 연구를 시작한 지 꼭 10년 만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일명 애플카 개발에 참여했던 2,000명의 직원 대다수가 인공지능 AI 부문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근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능의 일부 결함으로 200만 대 넘는 차량에 리콜을 실시했고 자율주행 무인 택시에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가능하겠냐는 회의론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I think telling drivers to pay attention isn't going to stop the fourth fatality. That we need more aggressive driver monitoring, and that's what this recall is about. 대부분의 기존 완성차 업계가 자체 전기차 개발에 나서면서 애플카를 위탁 생산할 업체를 찾기 어려웠던 점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전기차 시장이 최근 냉각기에 접어들면서 애플이 아이폰 등 기존 제품에 써온 고가 전략도 적용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애플카가 나오게 되면은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조절도 쉽지도 않고 또 자율주행 레벨 4를 맞추기도 쉽지도 않고 80조 원 넘는 현금을 가진 빅테크 기업 애플이 전기차 시장에서 자진 철수하면서 테슬라 등 기존 전기차 업체는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도 성장이 둔화된 전기차 대신 하이브리드 개발 등의 양손잡이 전략으로 틈새 시장 공략에 나설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됐습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메타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가 10년 만에 한국을 방문해 삼성, LG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AI와 반도체 시장에서 미래 주도권을 잡기 위해 IT 업계가 동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인 기자입니다. 마크 저커버그의 첫 행선지는 LG전자였습니다. 권봉석 LG전자 부회장과 조주환 대표 등이 참석한 오찬이 있었고 이 자리에선 확장 현실 기기 그리고 AI 개발을 위한 협력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애플이 혼합 현실 헤드셋을 내놓으며 메타를 맹추격하는 상황에서 가전 강자 LG와의 협력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도 만났습니다. 메타는 최근 기존 인공지능을 뛰어넘는 차세대 AI 구축 계획을 밝혔는데 핵심 부품인 AI 칩 확보 방안을 놓고 삼성전자와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커버그의 방안은 지금보다 10배 이상 성장이 예상되는 AI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글로벌 기업들의 합종 연행으로 해석됩니다. 최근 삼성전자는 D램 반도체 칩을 12단으로 쌓은 차세대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의 개발 성공을 발표했는데 그동안 HBM 시장을 주도해온 SK 하이닉스에 이어 세계 D램 시장 3위인 마이크론도 차세대 HBM 생산을 시작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 간의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 상태입니다.
세계에서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몇 개가 되지가 않아요. 결국은 이 만들 수 있는 나라들끼리만의 파티가 되는 거잖아요. 저커버그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AI를 중심으로 한 국내 기업들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희은입니다. 민주당 내 친문재인계 핵심인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자신을 배제한 공천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일부 친명 중진들마저 고배를 마실 가능성이 높아지자 역차별이라는 반발까지 나왔습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서울 왕십리역 광장. 이곳 서울 중성동갑 지역구에 공천을 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퇴근길 시민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민주당이 그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 공천하며 사실상 경쟁에서 탈락했지만 임 전 실장은 출마 의지를 굽히지 않겠다며 유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을 당 지도부에서 저는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앞서 어제 낮 국회에서는 공천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당 지도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패배한다면 우리 모두는 씻을 수 없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믿고 싶습니다. 며칠이고 모여 앉아 경론을 벌여달라며 답을 들은 뒤 거취를 정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공천을 둘러싼 계파 갈등의 확산 와중에 민주당은 친문 좌장 홍영표 의원과 비명 기동민 의원 등의 지역구 6곳을 전략 공관위로 넘겼습니다. 해당 지역 현역 의원들을 공천 경쟁에서 사실상 배제한 셈이라 반발이 커졌는데 공천관리위원회는 전략 지역도 경선을 할 수 있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같은 뇌물 사건에 연루되고도 처분이 달라진 두 의원 사이에 형평성 시비가 불거졌습니다. 기동민 의원의 경우는 금품 수수를 본인이 시인을 했고 지금 많이 비교가 되는 이수진 의원의 경우는 금품 수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친명계 중진의 지역구들도 줄줄이 전략 지역구로 분류됐습니다. 모두 5선인 안민석 변재일 의원은 즉각 친명이라는 이유로 희생을 강요해선 안 된다. 계파 균형을 위해 희생돼야 하느냐며 경선 기회를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른바 친윤 후보로 알려진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이 현역 의원을 제치는 등 처음으로 공천에서 탈락한 지역구 의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영남권 의원 상당수가 경선에서 승리하면서 혁신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남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장예찬 전 청년 최고위원이 부산 수영 경선에서 전복민 의원을 꺾었습니다. 부산 연제에서도 김희정 전 의원이 이주한 의원을, 대구 달서 병해선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김용판 의원을 꺾으면서 여당에서 처음으로 지역구 의원들이 탈락했습니다. 비례대표인 조수진 의원은 서울 양천갑에서 구자룡 비상대책위원에게 졌습니다. 30대를 대표하는 저와 40대를 대표하는 우리 구자룡 비대위원이 또 훌륭하신 현역 의원님들과의 공정한 경선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공천 충분히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지만 텃밭인 영남권 현역들 대부분은 생환했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6선에, 김기현 전 대표는 5선 도전에 나서고 김정재, 송원석 등 경북 지역 의원들은 윤정부 차관 출신들을 다 제쳤습니다. 대표된 영남권 현역 경선 지역구 18곳 중 현역 의원이 이긴 곳이 12곳에 이릅니다. 이게 벽은 있구나. 현역이 가지고 있는 메리트는 있구나. 신인들이 도전하기 위해선 공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현역 불패 기류가 짙어지며 물갈이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자 여당은 강남 등 지지세가 강한 곳에 후보자를 국민에게 직접 추천받는 국민 추천제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MBC 뉴스 이남호입니다. 0.78명으로 세계 꼴찌였던 한국의 출산율이 지난해 더 떨어져 0.72명을 기록했습니다. 4분기 출산율만 놓고 보면 0.7명 선도 무너졌는데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볼 수 없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아이들이 뛰어놀던 학교 운동장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습니다. 서울의 초등학교지만 몇 년째 입학생이 점점 줄더니 지난해 개교 40년 만에 문을 닫게 됐습니다. 심각한 저출생이 이어지면서 올해 신입생을 단 한 명도 받지 못한 초등학교는 전국적으로 모두 157곳에 달합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0.78명에서 0.72명으로 더 떨어져 또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작년 4분기만 놓고 보면 0.65명이었습니다. 부동의 세계 꼴찌로 OECD 회원국 중 출산율이 1명 아래로 떨어진 나라는 우리뿐입니다. 통계청은 올해는 0.7명 선도 무너져 0.68명, 내년엔 0.65명까지 출산율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는 23만 명, 2015년만 해도 연간 출생아 수가 40만 명을 웃돌았지만 불과 8년 만에 거의 반토막이 난 겁니다.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아지면서 국내 인구는 12만 명 이상 자연 감소했습니다. 2020년 이후 연속 감소입니다. 사망보다 출생이 많은 곳은 세종시뿐이지만 그런 세종시도 출산율은 1이 안 됩니다. 첫 아이를 낳는 평균 산모 연령은 33살, 산모 3명 중 1명은 35살 이상이었습니다. 고령 산모가 이제 늘어난다는 거는 혼인 연령이 늦춰지는 거하고 관련이 깊죠. 청년들이 괜찮은 일자리를 갖는 것이 이제 쉽지 않기 때문에 미루게 되고 결혼도 늦게 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50년 뒤 우리나라 인구수는 3,600만 명으로 줄고 전 인구의 절반이 63살 이상인 심각한 노인 국가가 됩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냉동배아도 태아로 인정한 판결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보수 성향의 공화당 지지자도 절반가량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 연방 차원의 낙태 권리를 인정한 로데 웨이드 판결이 폐기된 후 주요 선거 때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낙태 이슈를 중심으로 결집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체외 인공 수정을 위해 만들어진 냉동 배아를 태아로 인정한 판결과 관련한 여론조사에서 미국 성인 66%가 반대한다고 답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판결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31%에 그쳤는데요. 눈여겨볼 대목은 보수 성향의 공화당 지지자들조차 찬성과 반대가 각각 49%로 절반가량이 냉동 배아를 태아로 인정하는 데 반대하는 걸로 드러나면서 민주당은 낙태 권리를 극도로 제한하려는 공화당 정책을 강도 높게 비난하며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미성년자의 SNS 이용 규제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플로리다주 의회가 16세 미만 미성년자가 SNS 계정을 보유하는 걸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플로리다주 상하원은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법을 각각 통과시켜 주지사의 서명만 남긴 상황인데요. 이 법은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계정을 신규 개설하는 걸 금지하고 기존 이용자 중 16세 미만 계정을 폐쇄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에는 16세 미만 이용자의 최소 10%가 하루 2시간 이상 이용하는 SNS 플랫폼이 포함되고요. 알고리즘을 이용해 콘텐츠를 끝없이 보여주거나 영상을 자동 재생하는 플랫폼도 적용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고층 빌딩을 배경으로 물 위를 나는 사람들이 꼭 영화 속 한 장면 같은데요. 현지 시간 28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제트슈트 조종사 경주가 열렸습니다. 두바이 마리나의 고층 빌딩을 배경으로 경로를 따라 질주하고요. 손과 등으로 제트 엔진을 조종합니다. 조종사들은 대부분 웬만한 고급 스포츠카보다 강력한 1,500마력 엔진의 제트슈트를 착용하는데요. 최대 시속만 120km가 넘는다고 하네요. 도널드 루스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현지 시간 2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와 일시적으로 국경을 폐쇄하고 교역을 중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국 농민단체 지도자들을 만날 계획이라며 우크라이나와 협의해 힘든 결정을 내릴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반면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SNS를 통해 폴란드와 국경 폐쇄를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안정적인 국경 운영은 우크라이나의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중서부 유럽 관문인 폴란드에서는 농민들이 화물 열차를 세우고 곡물을 쏟아버리는 등 시위가 날로 격화하고 있습니다.
영국 BBC가 계속 내리막길만 걷는 한국의 출산율 추락 배경을 집중 조명했는데요. 어제 우리나라 통계청의 출산율 발표에 맞춰 서울특파원 발로 한국 여성들은 왜 아이를 낳지 않는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웹사이트에 올린 겁니다. 한국의 정책 이반자들이 청년과 여성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비판에 1년 동안 전국에서 여성들을 인터뷰했고요. 노동시간이 길어 육아를 병행하기 어렵고 육아휴직 후 해고와 승진 누락 경험, 주거비와 사교육비 부담 등을 토로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기사에 담았습니다. BBC는 그러면서 한국 경제가 지난 50년간 고속 성장했지만 아내와 어머니 역할 변화는 더디다는 점을 출산율 저하의 핵심 문제로 꼽았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의 그늘이 세계 최고의 미술 축제인 베네치아 비엔날레에도 드리워졌습니다. 오는 4월 열리는 베네치아 비엔날레 개막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전시 참가 금지를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예술가와 큐레이터, 문화계 인사 등 17,000명 이상이 청원에 서명했습니다. 청원 운동을 주도한 대량학살 반대 예술연맹은 국제예술무대에서 이스라엘관을 두는 건 이스라엘의 정책과 가자 지구의 대량학살을 지지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는데요. 하지만 이탈리아 문화부 장관은 문화는 사람과 국가를 가르는 벽이 아니라 다리를 놓는 거라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차를 몰다 보면 화를 참지 못하는 운전자들 참 많다 싶은데요. 사람이 아닌 기계의 화풀이하는 웃지 못할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함께 보실까요? 건물 주차장에서 차를 빼려는 운전자, 정산기 앞에서 요금 결제를 시도하는데요. 갑자기 주먹으로 정산기를 마구 내려칩니다. 때린 걸로는 화가 안 풀렸나 봅니다. 정산기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요. 다시 한 번, 두 번 스마트폰을 갖다 대길 반복하더니 다행입니다. 이번엔 결제 성공, 차단봉이 올라가고요. 그래도 분을 참지 못했는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함을 지르는데요. 답답한 심정이야 이해 못할 건 아니지만 아니 기계가 무슨 죄인가요? 누리꾼들은 저러다 기계 망가뜨리면 재물손괴의 영업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절벽 아래 바위들 위에 차 한 대가 뒤집힌 채 처박혀 있는데요. 줄을 연결해 인양하기도 쉽지 않은 높이죠. 운전자는 무사할까요? 우리나라 관광객도 많이 찾는 미국 하와이의 한 도로에서 현지 시간 지난 25일 캐나다 관광객이 탄 승용차가 18m 절벽 아래로 추락했고요. 운전자는 사고 직후 조수석 문을 가까스로 열었지만 바다로 떨어져 거센 물살에 휩쓸려갔고요. 천만다행으로 해안에서 100m 가까이 떨어진 해상에서 발견되면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는데요. 가벼운 상처와 저체온증 외에 크게 다친 곳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현지 누리꾼들은 절벽에서 떨어진 것도 큰 사고인데 바닷물에 휩쓸려가고도 살아남은 건 기적 같은 일이라며 놀라워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버스와 정면 충돌할 뻔한 운전자가 그대로 현장을 떠나 도주했는데요. 범퍼가 부서진 채 달리는 차를 경찰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순찰 중인 경찰차 앞에 차 한 대가 지나가는데요. 보셨나요? 앞범퍼가 파손된 게 경찰 눈에 딱 걸렸습니다. 일단 뒤를 따라가 보는 경찰, 골목길에 차를 세우자 경찰 추궁이 시작되고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운전자, 결국 10분 전 사고가 있었다고 실토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치에 만취 상태, 큰 도로에서 중앙 분리대까지 파손하며 마주오는 버스와 대형 사고를 칠 뻔한 그 운전자였습니다. 112 신고 접수도 안 된 사고였지만 다행히 경찰관의 예리한 눈썰미에 딱 걸렸고요. 누리꾼들은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면 끝이냐며 이번에 안 걸렸다면 또 술 마시고 운전했을 거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고가의 승용차에서 내리는 거구의 남성을 옆에 있던 경호원들이 부축하듯 들어올립니다. 미국 유명 프로듀서인 DJ 칼리드가 마이애미에서 현지 시간 25일 열린 페스티벌 공연장에 도착한 건데요. 어디 불편한가 싶지만 아닙니다. 아끼는 운동화를 신고 모래바닥 밟기 싫다고 이렇게 경호원들에게 들려 이동하는 겁니다. 바꿔 탄 차로 무대 근처까지 가자 또 한 번 경호원들 신세를 지는데요. 이번엔 경호원들 표정도 썩 좋아 보이지 않죠. 무슨 운동화길래 그러냐고요? 아직 출시도 안 된 유명 브랜드의 한정판 운동화고요. 올여름 판매될 예정이라는데요. 그렇게 신기 아까우면 올 때만이라도 다른 신발 신으면 안 됐을까요? 현재 누리꾼들 사이에선 사람 지키는 경호원들에게 신발까지 지키게 하느냐는 갑질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2월 28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